안녕하세요, 스티브입니다. 자, 오늘 4장하고 5장을 볼 텐데요. 스레드는 그림만 볼 겁니다. 스레드는 개념적으로만 보시고 요 용어를 잘 기억하시고요. 개념을 잘 기억하셨다가 혹시 스레드를 쓰라고 나오면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싱글 스레드라고 되어 있는지 일반적인 여기 왼쪽이 일반적인 프로그램이에요. 네, 코드하고 데이터하고 파일하고 뭐 레지스터 스택이 이렇게 있고 하나로만 이루어진 프로세스, 여기에 일반적인 프로세스가 되겠고요. 자, 이게 왼쪽에 있는 거죠.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멀티 스레드입니다. 스레드. 이게 그래서 자, 위에 코드하고 데이터하고 그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것, 프로그램을 구성한 소스들은 프로그램을 구성한 데이터나 뭐 다양한 것들은 하나로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새끼를 치죠. 하나씩 차일드를 만들어서 같은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같은 일을 하는데 예를 들면 여기 뒤에 자, 여기 이제 웹 서버, 이제 서버, 웹 서버라기보다 이제 다양한 서버들을 구성할 때 보시면 이렇게 사용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뭐 예를 들면 웹 서버나 게임 서버를 한번 보겠습니다. 웹 서버. 여러분 뭐 아파치 뭐 이런 거 설치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서버가 돌아요. 웹 서버가 돕니다. 프로그램 하나가 돌아요. 자, 접속자가 하나 들어와요. 그럼 이 돌고 있는 웹 서버가 사용자를 받죠. 자, 사용자가 또 들어오고 사용자가 또 들어오면 들어올 때마다 프로그램을 하나씩 실행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접속자가 1000명이면 웹 서버가 1000개 돌아야 돼.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웹 서버는 어떻게 하느냐? 클라이언트가 하나 딱 접속이 되면 스레드를 하나 만듭니다. 스레드를 하나 만들어서 이 웹서버 기능을 하면서 이제 이 클라이언트에 필요한 레지스터하고 스택 다양한 정보들을 이렇게 해서 처리해줘요. 이 클라이언트한테. 그러다가 두 번째 접속자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스레드를 하나 또 만들어요. 네. 세 번째 접속자가 들어와요. 스레드를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1000명이 접속했다. 그럼 실제로 웹서버의 메인 코어는 그대로 있고, 이 차일드만 1000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랬다가 클라이언트가 접속 끝내고 갔어요. 그러면 이거 날립니다. 디스트로이 하면 되고요. 얘도 끝나고 갔어요. 디스트로이 하면 되고요. 이렇게 유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처리하는 게 여기 스레드예요. 스레드. 그래서 여기에 뭐 웹서버나 게임 서버나 다양한 서버들이, 그러니까 멀티 접속을 허용하는 서버들이 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스레드를 생성해서 처리하고 없애고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프로그램 하나로 시간을 나눠서 이걸 처리하기에는 서버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스레드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처리한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스레드는 이렇게 개념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리스판서블, 이게 응답률을 좀 높이고 리소스를 쉐어할 수 있고요. 경제적이고요. 그 다음에 네, 프로세스 아키텍처에서 장점이 있대요. 네, 생각보다 많은 장점이 있네요. 네. 자, 그 다음에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5장은 이제 OS의 꽃이죠. 세마포. OS의 꽃이 세마포하고 스케줄링하고 페이지. 그죠? 여기 이제 OS의 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돌아가면 뭐 다양한 거 있고요. 자, 프로듀서가 있어요. 뭐 이 코드는 뭐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너무 단순한 코드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while 카운터하고 버퍼 사이즈하고, 카운터는 지금 항목의 아이템의 개수예요. 아이템의 개수하고 버퍼 사이즈하고 같으면 가득 찼다는 얘기니까 지금 얘가
프로듀서잖아요. 생산자니까 더 생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세미콜론이 여기 찍혀 있어요. while문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빙글빙글빙글빙글. 자,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무슨 웨이팅? 비지 웨이팅. 비지 웨이팅이라고 하죠. 바쁜 대기 뭐 이렇게 우리말로 돼 있어요. 비지 웨이팅.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 겁나 바쁜 거예요. 예. 식당 앞에서 식당 문 열기를 기다리는데 거기서 계속 뛰고 있어. 겁나 바빠요. 아무것도 안 해 근데. 자, 이게 비지 웨이팅입니다. 자, 카운터가 줄어서 여기 조건이 거짓이 되면 내려가겠죠. 내려가서 자, 생산물을 버퍼에다가 집어넣고 인값을 증가해 놓고 나가요. 그죠? 인값을 증가해 놓고 나가니까 다음에 들어올 때 인에다가 바로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인값을 증가해 놓지 않고 나가면 인 증가분이 여기 들어오겠죠. 그런데 인을 증가해 놓고 나가니까 요 인이 가리키는 곳은 항상 비어 있는 곳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카운트를 하나 증가하고 나갑니다. 자, 소비자는 좀 세미콜론 여기 있는데, 네, 뭐 밑에 줄에 있으나 위에 줄에 있으나 여기 붙어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자, 카운터가 0이면 여기도 바쁜 대기를 하는 거죠. 0일 때 바쁜 대기를 합니다. 왜? 가져갈 게 없으니까. 자, 0이 아니면 데이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next consumed는 버퍼 아웃에 있는 것을 가져온다. 그 다음에 버퍼 아웃은 아웃 플러스 1 해서 버퍼 사이즈를 나눠놓으면 이게 좀 환영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환영이기 때문에 버퍼 사이즈를 나누는 거예요. 둘 다. 인일 때랑 아웃일 때랑. 이렇게 해서 빙글빙글빙글 이렇게 돌면서 가져간다는 거죠. 카운터는 카운터 마이너스를 한다. 자, 요거 두 개를 같이 놓고 보면, 뭐, 생산자가 실행할 수도 있고, 소비자가 실행할 수도 있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 지금 요, 동기화 문제는요, 언제든지 CPU가 타임 슬라이스가 걸려서 끊어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네, 동기화 문제 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풀기가, 해결하는 게 간단합니다. while문을 딱 실행하고 내가 버퍼 여기 가려고 했는데 여기서 타임 슬라이스가 걸리고 이쪽으로 넘어갔다. 그래서 얘 처리하고 했는데 다시 위로 넘어갔다. 뭐 이런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 컨디션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를 볼 때 카운트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실제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세 줄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 저기 단계입니다. S0부터 S5까지 가는데 자, 여기까지 실행하고 네, 이거 이제 생산자죠. 프로듀서 실행하고 이쪽으로 넘어와서 소비자를 실행하고 다시 생산자 실행하고 소비자 실행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자, 카운터 값을 읽어왔죠? 그 다음에 하나 증가했어요. 레지스터 2도 카운터 값을 읽어오고 얘는 하나 마이너스 했죠. 소비자니까. 그리고 나서 레지스터 1이 카운트에 썼는데 그 쓴 카운터에다가 레지스터 2가 다시 써요. 덮어쓰기가 돼버려서 5가 돼야 되는데 결국은 4가 된다. 또는 이거 순서가 바뀌면 5가 돼야 되는데 6이 된다. 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어요. 물론 극단적인 예입니다. 극단적인 예지만 컴퓨터가 실행하다 보면 프로세스를 딱 두 개만 실행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애들도 있잖아요. 얘 실행하고 다른 애들 막 실행하고 와서 이렇게 실행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더라. 저렇게 했을 때 굉장히 큰 프로그램의 오류가 생기더라.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크리티컬 섹션이라고 해서 크리티컬 섹션 프로블럼이라고 써놨네요. 절대 접근하면 안 되는 딱 한 놈만 접근해야 하는 그런 장소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크리티컬 섹션이라고 부릅니다. 크리티컬 섹션.
CS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래서 이건 보면 이제 크리티컬 섹션하고 리메인 섹션이 있어요. 리메인 섹션은 말 그대로 남아있는 부분,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여기 처리하는 건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요. 여기가 제일 문제입니다. 여기가 엔트리 섹션, 그래서 여기에 섹션에 들어오는 곳, 나가는 곳. 그래서 자, 요 부분은 한 놈만 들어와야 된다. 가장 첫 번째가 한 놈만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상호 배제라고 하는 거. 뮤추럴 익스클루전 이렇게 돼 있는 이게 뭔데? 우리말로 상호 배제라 그래요. 상호 배제. 오로지 한 놈만 들어간다. 오로지 한 놈만 들어간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제 뮤텍스라는 용어를 쓰죠. 뮤추럴 해서 이제 뮤텍스라고 써요. 상호 배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진행, 프로그레스. 자, 진행은 뭐예요? CS가 비어 있어. 여기가 비어 있는데 기다리는 놈들 중에 누군가는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예요. 진행. 여기가 비어 있는데 들어가고 싶은 애가 못 들어가면 진행에 위배되는 거죠. 그래서 상호 배제는 한 놈이 들어가서 일 처리하고 있는데 다른 놈이 또 들어온다. 그럼 그것도 상호 배제에 위배되는 거고요. 3번 한계 대기. 한계 대기, 바운디드 웨이팅이라고 하는 한계 대기는 여기 100마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온 얘는 계속 기다리기만 하고 못 들어가. 그러면 한계 대기에 위배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진입이 가능해야 돼요. 반드시. 자, 요 세 가지가 임계 영역의 조건입니다. 임계 영역의 조건. 아시겠죠? 그래서 이 임계 영역은 네, 이렇게 이걸 좀 그림으로 표현한 거네요. 자, 이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CS 영역이에요. 이 RS라고 되어 있는 리메인 섹션은 의미 없는 부분입니다. 의미 없이 그냥 크리티컬 섹션을 처리하고 나오면 요 세 가지 조건에 의해서 CS가 처리될 수 있어야 하고요. 이거 끝나고 나왔을 때 나머지 부분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RS는 뭐 관심 끄셔도 됩니다. RS는 네, 관심 끄시고 그냥 CS만 중요한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거 나왔네요. 네. 네, 뮤추럴 익스클루전 이게 상호 배제예요. 한 놈만 들어간다. 그 다음에 진행. 네, 비어 있을 때는 꼭 들어가려고 하는 애가 비어 있을 때는 꼭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한계 대기. 언젠가는 반드시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 진행을 좀 이제 상호 배제는 많이 듣기 때문에 상호 배제는 헷갈리지 않죠. 그런데 진행은 좀 헷갈리시더라고요. 진행은 CS 쓰는 놈이 아무도 없을 때는 들어가고자 하는 놈이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요. 비어 있는데 못 들어가 아무도. 그러면 거기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한계 대기. 네, 제가 막 설명하다 보니까 속도가 너무 빨라서 천천히 가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프리엠티브가 있고 논 프리엠티브가 있죠. 이거 저기 스케줄링에서 많이 보죠. 그래서 선점이냐 비선점이냐. 프리엠티브가 선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선점한다는 얘기는 뺏는다는 얘기고요. 비선점한다는 얘기는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는 얘기죠.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들 이 OS 하면 스케줄링만 딥탑 하잖아요. 스케줄링만 열심히 파고 다른 파트를 안 보면 네, 다른 파트를 안 보면 떨어지죠 뭐. 모든 파트를 다 보셔야 돼요. 네. 선점은 CPU를 뺏는 거예요. 뺏는 거. 네, 선점. Allow preemption process when running in kernel mode. 커널 모드에서 실행되는 프로세스를 선점이 허용되느냐 안 되느냐 뭐 그 얘기입니다.
자, 요거는 제가 2007년도에 올려놨던 자료예요. 2007년도, 그러니까 제가 공부할 때 정리해놨던 자료 중에 한 파트예요. 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 PPT에는 내용이 안 나와 있지만 아마 책에는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이 동기화 문제의 시작이, 자, 동기화 문제의 시작, 굳이 안 써도 돼요. 동기화 문제의 시작이 투 프로세스입니다. 투 프로세스. 두 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실행이 됐을 때, 같은 프로세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프로그램이 두 개가 돌고 있을 때, 자, 이 CS 영역은, 아유, 지금 뭐예요? 네. 이 CS 영역은, 두 개의 프로세스가 같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프로세스 A도 접근할 수 있고, B도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코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턴이 I가 아니면 세미콜론 여기 있죠? 네, 여기 있어요. I가 아니면 대기. 자, 이거 코드 하나 가지고는 이해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 밑에 보면 턴은 J로 되어 있거든요. 자, 이거는 제목이 to process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놈은 프로세스 번호가 I. 이거는 프로세스가 I인 놈이고요. 이거는 프로세스가 J인 놈이 두 개가 같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 턴이 지금 왼쪽 거 먼저 봅시다. 턴이 I가 아니면 대기잖아요. 내 순서가 아니면 나는 대기한다는 거예요. 내 순서가 아니면 나는 대기한다. 자, J 거 보시면 J 거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코드니까 똑같은 거예요. 순서가 J가 아니면, 내가 아니면 나는 대기한다, 이 뜻이거든요. 그럼 순서가 내가 됐을 때만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순서가, 초기 순서가 나라고 보세요. 초기 순서가 I야. 그러면 I는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겠죠. 오자마자. J는 내가 아니니까 나는 대기합니다. 못 들어가고요. 여기서 대기. 바쁜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while문을, 여기 코드가 이제 세마포가 나오기 전까지는 다 while문을 돌아요. 그래서 while문을 돌면 다 바쁜 대기인 거예요. 그 조건에 안 맞으면 다 거기서 대기하고 있는 거죠. 바쁜 대기와 한계 대기는 다릅니다. 바쁜 대기는 들어갈 순서를 기다리면서 while문을 도는 게 바쁜 대기예요. 한계 대기는 기다리다가 언젠가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고요. 자, 그럼 I가 크리티컬 섹션을 막 해서 끝나고 CS를 끝내고 턴을 누구한테 줘요? J한테 주고 나갑니다. 이제 리마인드 섹션은 그냥 끝나고 나가는 거예요. 턴을 J한테 주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J가 어떻게 돼요? J가 들어갈 수 있겠죠. 여기서 순서가 내가 아니니까 자기가 아니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순서가 J가 아니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I가 나가면서 순서를 누구로 해줬어? J로 해줬네요. 그래서 J가 쇼 하고 기쁨으로 들어와서 CS를 누립니다. CS를 막 누리고 나갑니다. 턴은 I 하고 나가요. 잘 되네요. 그렇죠? I도 들어가고 J도 들어가고, 근데 CS에는 둘이 못 들어가고.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일단 상호 배제는 해결이 됐어요. 둘 중에 한 놈밖에 못 들어가니까요. 예, 턴이라는 변수가 공용 변수이기 때문에 턴이라는 변수는 I고 J고 같이 쓰는 변수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I와 J가 같이 존재할 수가 없죠. 둘 중에 하나밖에 존재하지 못하니까 요 2번 문장 때문에 상호 배제는 완전히 해결이 됩니다. 어떻게 잘려도 해결이 돼요. 그런데 진행 보세요. J가 나왔어요. 턴을 누구한테 주고 나와요? I한테 주고 나왔어. 다음에 누구 들어갈 차례야? I가 들어갈 차례죠. 근데 I는 들어갈 생각이 없어요. 근데 J는 들어가야 돼. J는 다시 와서 이제 들어갈 거예요. I는 들어갈 생각이 없는데 J는 들어가야 돼. 이랬을 때 J는 여기서 무한 대기를 하게 됩니다. CS는 아무도 안 쓰는데, 그죠? CS는 아무도 안 쓰는데 진행이 안 되죠. 진행이. 그죠? 그래서 이 코드는, 이거 뭐라고 하더라? 이 코드는 서로 완전히
I 들어갔다, J 들어갔다, I 들어갔다, J 들어갔다. 서로 계속 번갈아 가면서 반복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두 가지의 문제가 생겨요. 진행하고 한계대기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둘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들어간다. 그러면 해결이 됩니다. 그럼 해결이 돼요. 물론 이제 여기 while문이 이렇게 있죠. while문이 여기 이렇게 있어서 네, 계속 이렇게 서로 계속 I 들어갔다가 J 들어갔다 이게 서로 반복이 되는데 실제 프로세스가 진행될 때 같은 위치를 계속 이렇게 돌지는 않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얘기고요. 지금 여기 요 특징을 한번 봐주세요. 이제 앞으로 나오는 코드들은 이 투 프로세스나 뭐 다중 프로세스나 항상 내가 우선이 아니에요. 나도 들어가고 싶은데 우선은 일단 네가 가고 싶으면 너 먼저 가. 이렇게 양보의 미덕을 얘들이 다 보여줘요. 한번 보겠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I가 있고 여기 J가 있죠. 여기 I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I 거하고 J 거는 IJ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얘도 투 프로세스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프로세스가 I가 하나 있고 J가 하나 있고 두 개 갖고 하는 거예요. 코드 해석해 보면 이겁니다. 플래그는 나 들어갈 거야 이 얘기예요. 나 들어갈 거야. 내가 들어갈 의사를 밝혀주고 그 다음에 while문에 내가 안 들어가 있고요. 누가 들어가 있냐면 상대가 들어가 있어요. 상대가 true면 나는 뭐 한다? 대기한다. 여기 무슨 대기를 또 해요? 바쁜 대기를 하죠. 나 들어갈 건데 상대방도 들어갈 거면 만약에 지금 여기 이제 밑에 거 I 거고 얘가 J 거예요. 둘이 동시에 true가 됐다고 보세요. 둘이 동시에 true가 됐어. 그럼 어떻게 되죠? 자, 여기까지 I가 true 만들고 CPU 타임이 걸렸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 J로 갔어요. 얘도 여기 딱 실행했어요. true 실행하고 내려와서 들어가려고 봤더니 I가 true면 나 대기야. 나 대기하고 있어. 막 대기하고 있다가 다시 일로 넘어왔어요. 그랬더니 또 뭐야? J가 true면 대기야. 계속 대기네요. 서로 계속 대기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죠. 네,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문제점을 먼저 보여줬네요. 문제점을 먼저 안 보여주고 그냥 순서대로 실행해 볼게요. 자, 나 들어가고 싶어. 근데 J 너 들어갈 거니? 그럼 J는 두 가지가 있겠죠. true이거나 false이거나. 그죠? J가 들어갈 의사가 없어. 그래서 J는 아직 들어갈 의사를 밝히지 않았어요. 그러면 얘가 false가 되겠죠. 그럼 내가 CS를 실행하고 와서 나는 다시 false로 만들고 나가요. J가 들어오려고 그래요. J가 true 들어왔어. I가 들어갈 의사가 있니? 그런데 네, I가 들어갈 의사가 있니? 아니, 나는 의사가 없어요. 끝나고 나갔잖아요. 그럼 나는 그냥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갈 때 나를 폴스로 만드는 거예요, 얘는. 근데 아까처럼 야, 나 트루야 들어갈 거야 하고 샥 들어갔는데 이 타임에 딱 J도 이렇게 들어와 버렸어. J가 트루가 됐으면 나도 못 들어가고 너도 못 들어가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CS는 아무도 안 쓰는데 아무도 못 들어가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진행이 안 된다. 이럴 수 있습니다. 한계대기는 왜 X라고 해놨지?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 책에 나왔을 거예요. 코드 한번 보세요. 설명 나와 있어요. 뭐 안 되고 뭐 안 되고 이렇게. 한계대기는 조금 아닌 것 같네요. 여기. 근데 뭘 보고 썼는지 모르겠어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자, 하여튼 둘 다 여기서 걸릴 수 있다. 근데 여기서 걸리면 진행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거 한계대기가 아닌데. 네, 하여튼 코드 그렇게 지금 제가 설명한 방식대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만 놓고
지금 책에 이렇게만 나오니까 이거 놓고 그냥 보기에는 잘 이해가 안 되죠. 항상 중요한 건 타이틀이에요. 투 프로세스를 갖고 하는 거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한 이제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알고리즘을 만들었어요. 야, 두 개 같이 하자. 플래그도 하고 턴도 하고 두 개 같이 놓고 하면 어떨까. 네. 이렇게 했더니 다 해결이 되더라는 거지. 자, 이거 여기서 얘는 I 거. 이거 해놨어야 되는데 안 해놨네요. 자, J 것도 있겠죠. 플래그 J는 true. 그 다음에 턴은 누구? 턴은 I. 그 다음에 while 플래그 자 I 이거 턴도 I 라면 대기 CS. 그 다음에 내거 플래그 J는 false RS. 자, 프로세스가 이렇게 두 개가 돕니다. 자, 나는 들어갈 거예요. 내 들어갈 의사를 밝혔어요. 의사를 밝히고 순서를 누구한테 먼저 줘요? J한테 먼저 줍니다. 나 들어가고 싶은데 혹시 J 너도 들어가고 싶으면 네가 먼저 들어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공용변 플래그는 배열이니까 두 개가 있겠죠. I 거 하나, J 거 하나. 그죠?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턴은 공용변수예요. 그쵸? 내가 J로 써놓으면 얘가 J가 되는 것이고요. 내가 I 써놓으면 얘가 I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상대방에게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while문에 들어와 보니까 상대방이 들어갈 의사도 있고 순서도 상대방이라면 나는 대기하는 거예요. 근데 순서는 J이거나 I이거나 둘 중에 하나죠. 다른 애로 바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들어갈 의사가 있고 순서도 상대방이라면 나는 대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들어갈 의사가 없어. 만약에 J는 여기를 지금 실행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폴스가 되겠죠. 들어갈 의사가 없네. 내가 J라고 순서를 주긴 했지만 J는 들어갈 의사가 없어. 그러면 누가 들어가요? 내가 들어가죠. 그렇죠? 내가 CS를 실행하고 있는 동안 J가 들어왔어요. J는 본인이 들어갈 의사를 밝혔고 순서는 누구한테 주고? I한테 주고. 그러고 왔어요. 플래그 I가 true죠. 현재 CS에 있으니까 true고 턴이 I면 내가 턴을 I한테 줬으니까 턴이 I겠죠? 턴이 I면 나는 대기. 그럼 J는 여기서 계속 대기하고 있는 거죠. CS에 얘가 들어와 있을 때, 왼쪽 얘가 들어와 있을 때 대기하고 있어요. 대기하면서 이 조건을 계속 비교하는 거죠. 그러다가 CS 끝나고 I가 나가면서 본인이 들어갈 의사가 없음을 밝혀요. 폴스 이러고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이 조건이 거짓이 되면서 이 조건이 폴스가 되면서 J가 CS에 들어오게 되죠. 네. 그러면 얘는 다 해결됩니다. 세 가지가. 그래서 뮤추얼 익스클루전 해결되고요. 프로그레스 해결되고요. 바운디드 웨이팅 해결됩니다. 한계 대기. 무한정 기다리는 일이 벌어지지 않죠. 그 다음에 비어있으면 반드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호 배제 해결됩니다. 턴 변수 때문에 상호 배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해결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 세 가지 지금 봤던 세 가지 알고리즘, 피터슨이나 앞에 봤던 두 가지 알고리즘은 어떤 문제가 있어요? 비지 웨이팅, 바쁜 대기를 하죠. while문 때문에 저기를 계속 비교하고 있어요. CPU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아무 의미 없는 일을 계속 하는 거죠. 그 다음 요거는 베이커리 알고리즘인데 이것도 책에 있죠? 있을 거래요. 네. 지금 앞에서 봤던 문제들은 여기 피터슨까지 문제는요. 프로세스가 두 개예요. 두 개. 프로세스 두
두 개 프로세스가 이제 서로 들어갈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문제고요. 베이커리 같은 경우는 이제 멀티예요. 멀티 프로세스 해서 두 개보다 훨씬 많은 그런 애들을 할 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코드를 한번 보세요. choosing 프로세스가 이제 i라는 이 얘가 지금 여기 보시면 0, 1, 땡땡땡땡 이렇게 하잖아요. 이씨, 왜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i가 0, 1, 2, 3, 땡땡땡땡 해서 뭐 100 이럴 수 있어요. 프로세스가 100개란 얘기죠. 그러면 자, 여기 CS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게 베이커리 빵집이에요. 빵집에서 번호표 뽑는 거예요. choosing은 번호표를 뽑겠다는 얘기예요. 번호표 뽑을 거야 그 얘기고요. 번호표는 어떻게 주냐? 자, 0번 프로세스 그럼 0이 true가 되고 넘버 0은 여기서 받은 1번호가 되는데 맥스잖아요. 0번부터 시작해서 쭉 내가 오기 전에 프로세스들이 받은 번호 중에 가장 큰 번호 플러스 1. 그래서 50번까지 번호표 받았다. 그러면 나는 51번을 받게 되는 거죠. 51번. 이해되시죠? 네. 받고 나서 추주는 폴스. 네, 추징하지 않는다는 거죠. 번호표 안 뽑아. 뽑았으니까. 안 뽑아. 끝났어. 이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프로세스들이요. 얘네들이 이걸 각각 실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투 프로세스처럼 이걸 각각 실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내가 들어와서 이제 0부터 n까지 프로세스가 n개를 허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0부터 n까지를 돌면서 이제 뭘 하냐? 번호표 뽑는 놈이 있나 봅니다. 자, j가 0부터 커질 거 아니에요. 0, 1, 2, 3, 4 이렇게 하잖아요. 번호표 뽑는 놈이 있으면 대기합니다. 번호표 뽑는 놈이 있으면 그 번호, 걔가 뽑은 번호까지 내가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번호표 뽑을 때는 대기해요. 네, 누군가가 다른 애가 와서 번호표를 뽑고 있으면 대기하고 번호표가 다 뽑아졌어. 그럼 와서 자, 요건 뭐냐면 여기 지금 세미콜론 여기 찍혀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나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애가 있으면 나는 대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나보다 우선순위가 높지 않으면 내가 들어갑니다. 그쵸? 그럼 J가 0번이니까 내가 CS를 실행하기 위해서 딱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0번부터 시작해서 내가 번호 51번을 뽑았잖아요. 0번부터 시작해서 1번, 2번, 3번, 4번 내 앞에 있는 프로세스들의 상태를 여기서 다 점검하는 거예요. 가로가 어디가 빠졌네요, 이게. 여기가 이렇게 포문에 가로가 있어야 되네. 그러네요. 포문에 가로가 여기 있어야 되네요. 그럼 포가, 자, 0번 프로세스를 먼저 확인해요. 0번이 번호표를 뽑고 있나? 뽑고 있지 않네. 그러면, 자, J가 0일 때, 0번의 번호가 0이 아니고, 이 0이 아니란 얘기는, 이제 CS를 끝나고 나가는 애들이 자기 번호를 0으로 만들고 나가거든요. 그럼 0이란 얘기는 번호가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0이 아닌 놈들은 여기 위에서 대기하고 있는 애들이란 얘기죠. 0이 아닌 애들은 지금 여기 들어오려고 준비하는 애들이고요. 0인 애들은 관심 없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번호표가 0이 아니고 그 얘기는 들어오려고 하는 애들이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넘버 J 현재 0이라고 했죠. 0번의 번호가 내 번호보다 작거나 그쵸? 0번의 번호가 내 번호보다 작거나
작고 프로세스도 나보다 작으면 지금 여기 써놨죠? 이렇게 돼 있는 경우는 이거나 이런다. 그러니까 0번의 번호가 나보다 작거나 또는 얘랑 얘가 번호가 같을 경우에는 프로세스 번호를 비교해서 나보다 작으면 나는 뭐한다? 대기. 그러니까 만약에 0번이 있어. 0번이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으면 나는 여기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0번 프로세스가 나가면서 자기 거를 번호를 0으로 바꿔놓고 나갔어요. 그러면 여기 조건이 무너지죠. 그럼 어디로 가요? 폼으로 다시 올라가서 이번에는 J가 뭐가 돼요? 1이 돼서 1번을 다시 비교해요. 1번이 번호표 뽑고 있니? 아니? 그러면 가서 1번의 번호가 0이 아니니? 그럼 1번이 들어올 의사가 있니? 있어. 그럼 나보다 번호가 작니? 작아. 그럼 난 또 대기. 그러면서 0, 1, 2, 3, 4, 5 어디까지? 4번호 될 때까지 4번호 될 때까지 계속 가요. 아니지. n까지 가니까 나보다 큰 프로세스 번호는 나보다 큰 거. 그런데 걔가 대기표가 나보다 작으면 걔를 실행해 주는 거죠. n까지 다 돌았는데 없어. 나보다 우선순위 높은 애가 없어. 그러면 나는 들어가요. 너무 복잡하네요. 자, 하여튼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거 번호가 안 맞는지. 이게 줄번호입니다. 여기 옆에가. 그래서 여기 번호표를 뽑는 과정이고요. 번호표 뽑고 누군가 번호표를 뽑고 있으면 대기. 그 다음에 들어갈 의사가 있으면서 나보다 번호가 작은 놈이 있으면 대기. 다 돌았는데 나보다 우선순위 높은 애가 없어. 그러면 나는 크리티컬 섹션에 진입. 끝나고 나면 나 들어갈 의사 없다고 0이라고 밝히고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거 빵집 알고리즘이라고. 이거 번호표. 그럼 나보다 늦게 들어온 놈이 나보다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느냐? 없죠. 왜냐면 내 번호보다는 큰 놈을 번호표로 받게 되니까 나보다 늦게 진입한 애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입해 있을 때 이제 0번부터 비교하잖아. 0, 1, 2, 3, 4 쭉 비교해. 비교해서 지나갔어. 10번, 11번, 12번 하고 있는데 0번이 진입했어요. 얘는 나보다 우선순위가 높을 수가 없어요. 왜? 이미 내가 받은 번호가 있으니까 그 번호보다 최소한 1 높은 번호를 받게 되기 때문에 나보다 우선순위가 낮아져요. 다시 비교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얘는 세 가지를 다 만족하는 알고리즘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뭐라고 나오냐? 이게 테스트 앤 셋이라고 나오는데 테스트 앤 셋은 하드웨어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이거 와일문에서 그냥 이렇게 그냥 요거 가지고 하시면 돼요. CS를 들어가려고 하는 놈들이 전부 다 테스트 앤 셋을 이렇게 와일문에서 돌려요. 와일문에서 세븐클도 여기 있네요. 자, 와일문에서 돌려요. 그러면 여기가 폴스가 반환되면 테스트 앤 셋의 값이 폴스가 반환되면 들어가겠죠. 그죠? 그럼 언제 폴스가 반환되냐? 자, 테스트 앤 셋. 자, 반환이 true가 있고요. false가 있죠. true. CS에 누가 있을 때. false. CS가 비어 있을 때. CS가 비어 있으면 무조건 false가 반환됩니다. CS에 누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true가 반환돼요.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코드 나왔을 때 락 값의 초기는 락의 초기는 false라고 되어 있어요. 잠겨있지 않다 그 얘기죠.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테스트 앤 셋을 돌려요. false 값을 올리죠.
폴스를 보내면 얘가 폴스를 받아요. 그래서 RV에다가 폴스를 넣고요. 그 다음에 타켓은 true로 바꿔줘요. 그 다음에 return RV 이렇게 합니다. 그죠? 자, 보세요. 타켓 값이 true로 바뀌는데 이게 포인터로 받잖아요. 결국 누가 바뀌어요? 얘가 true로 바뀌는 거예요. 잠긴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RV를 반환하니까 RV 값이 false니까 false가 반환돼서 들어갑니다. 그 CS를 실행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다른 놈이 또 왔어요. 얘가 실행하고 있는 동안 다른 놈이 와서 락 값을 넘겨줘요. 락 값이 현재 뭐예요? true죠. 그러면 true가 옵니다. true가 와서 RV에다가 true를 넣어요. 뭐 리턴 값이 RV니까 true가 반환된다는 얘기죠. 그죠? true를 RV에 넣고 타켓은 다시 true로 바꾸고 RV를 반환해요. 뭐가 반환돼? true가 반환돼요. 이거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CS가 끝나고 이제 여기 쓰는 놈이 나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가면서 락 값을 뭘로 바꿔요? false로 바꿔요. 락 값을 false로 바꿨어. 그러면 얘가 또 false를 가지고 가죠? false 가지고 가서 아까 처음 했던 대로 false 가지고 가서 샥샥샥 하면 리턴이 뭐가 돼요? 리턴이 false가 돼서 들어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CS에 누가 있으면 true가 반환되고 없으면 false가 반환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요거를 시험 문제로 쓰시는 분들은 이제 뭐 얘가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 뭐 이렇게 문제를 내요. 그거는 이제 답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하드웨어잖아요. 하드웨어다 보니까 어떤 놈은 이게 속도가 되게 빠르고 어떤 놈은 속도가 되게 느리대요. 기본서 책이 그렇게 나오나 봐요. 그래서 빠른 놈이 실행하면 느린 놈이 가서 true를 받아오기 전에 내가 먼저 가서 true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참 요런 코드가 이제 여러 개가 이렇게 있으면 얘도 테스트 앤 셋하고 얘도 테스트 앤 셋하고 얘도 테스트 앤 셋 하잖아요. 그랬을 때 서로 속도가 달라서 속도가 좀 느린 놈은 맨날 받으러 가면 맨날 폴스 true야. 나는 계속 여기서 대기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기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이용위원회 모의고사에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자주는 아니지만 나옵니다. 그래서 속도가 느린 놈은 기하 현상이 발생해서 계속 대기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대요. 자, 중요한 건 요거 밑에 있는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거 테스트 앤 셋을 내가 막 계속 해석해도 되지만, 네. 의미를 알고 계시면 굳이 뭐 힘들게, 만약에 이게 시험에 나오면 이쪽 코드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왼쪽은 안 나오고 테스트 앤 셋을 설명할 가능성이 높아요. 뭐 테스트 앤 셋은 뭐 CS에 있으면 true가 반영되고 없으면 false가 반영된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해석에 있어서 지금 요게 포인터 변수로 넘어가기 때문에 타켓하고 락은 만약에 초기값이 false야. false를 넘겨주는 게 아니에요. false를 넘겨주는 게 아니고 뭘 넘겨줘요? 락의 주소값을 넘겨주기 때문에 얘랑 얘는 같은 곳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락이라는 변수가 있고 얘가 false 값이야. 그럼 타켓도 여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타켓 값을 true로 바꾸잖아요. 이랬을 때 지금 별이 붙어 있잖아요. 이 타켓이 가리키는 주소의 값, 주소가 가리키는 요 주소의 값을 true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true로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다 자구를 포기하고 OS를 잘 볼 수 없고요. 다 이제 모든 과목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앤 셋은 여기 뒤는 뭐 그냥 그런 하드웨어의 어떤 것들에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뮤추럴 락 요거 지금 이제 앞에 부분들이 다 솔루션이 되긴 하지만 무슨 문제가 생겨요? 비지 웨이팅이 문제가 생깁니다. 스핀 락이라고 하는데 잠그긴 하는데
상호 배제를 만족하기 위해 뮤추얼 익스클루전 상호 배제를 만족하긴 하는데 그걸 만족하기 위해서 뭘 해요? 컨티뉴어스 루프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루프를 빙글빙글 돌고 있다는 거죠. 그 스핀락이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요걸 해결하기 이건 CPU의 사이클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처럼 뭐 1초에 한 번씩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CPU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인하기 때문에 코스트가 굉장히 많이 든다. 경제성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세마포라는 걸 만들게 되죠. 세마포. 자, 세마포는 자, 웨이트 연산자가 있고 시그널 연산자가 있어요. 웨이트는 기다려 이런 얘기죠. 자, 여기도 이제 비즈 웨이트 이게 이제 세마포의 아주 초창기 모델이에요. 자, 이 S는 방의 개수예요. 방의 개수. 들어갈 수 있는 방의 개수. S 값이 1이라고 해보세요. 방이 하나밖에 없어. 몇 놈만 들어갈 수 있어요? 한 놈만 들어갈 수 있죠. 한 놈만, 오로지 한 놈만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 자, 연산을 보면, 자, weight S. weight S라는 연산은 while. S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여기서 대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음에 여기 이 코드가 좋아져서 이제 while문을 안 쓰고 블럭을 시켜버려요. 예, 프로세스를 재우는 거예요. 블락. 너 깨울 때까지 일어나지 마. 이렇게 블락 시켜버리는데, 초기 세마포 모델은 여기서 이제 비즈 웨이팅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대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S를 하나 줄이고, 그럼 S가 0이 되죠? S는 0이 돼요. 그리고 여기 CS를 들어가는 거예요. CS를 진입합니다. 자, 두 번째 프로세스가 왔어요. 두 번째 프로세스가 여기 CS를 향해서 왔어. 그럼 웨이트 S를 또 실행하겠죠? 그러면 S가 현재 0이야. while S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뭐해? 대기. 그 걔는 이제 여기서 도는 거죠. 빙글빙글 돕니다. 자, CS가 끝나면 여기 CS 실행하고 있던 거예요. CS가 끝나면 시그널을 외치는데요. 시그널은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는 거. 웨이트는 문을 잠그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서 문을 잠가버리는 거고, 시그널 하면 문을 여는 거예요. 자, 시그널 연산은 S를 하나 증가하고 끝납니다. 그러면 S가 0이었는데 S를 1 하고 끝나요. 나가버려요. 그러면 여기 웨이트의 while문에서 기다리고 있던 애가 S는 0보다 작거나 같아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S 값이 1이 됐어요. 그러면 들어가죠. 들어가서 S를 빼기 다시 합니다. 다시 S가 0이 되고 나는 CS에 진입합니다. 그럼 또 오는 놈은 못 들어가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프로세스가 네, 나도 진입하고 너도 진입하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거는 세마포의 완전 초창기 모델이고요. 너도 진입하고 나도 진입하고 이런 거는 못해요. 세마포에서는. 자, 그래서 이 연산을 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거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웨이트하고 시그널은, 웨이트는 방의 개수가 줄어들어요. 들어갈 수 있는 방의 개수가. 예를 들면 방이 3개 있어요. 현재 문이 다 열려 있어요. 제 그림이 유치원생보다 못 그려요. 자, 문이 열려 있어요. 문이 열려 있는데 웨이트를 한 번 외칠 때마다 닫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네, 문을 닫고 들어가. 웨이트 2번 외치면 닫고 들어가. 2개가 닫혔어요. 하나만 남았죠. 또 다른 애가 오면 웨이트하고 들어가요. 문을 닫아버려요. 그럼 네 번째 온 놈은 열린 문이 하나도 없잖아요. 못 들어가. 대기. 뒤에 오는 애들은 다 대기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한 놈이 시그널 외쳤어요. 시그널 하고 떠나면 문이 어떻게 돼? 열려요. 하나가 열렸네. 그럼 누가 들어가요? 얘가 들어가요. 샥. 얘도 시그널 하고 나가요. 문이 열렸네. 누가 들어가요? 얘가 들어가요. 샥. 시그널, 얘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시그널을 외치면 S가 플러스 되고, 웨이트를 외치면 S가 마이너스 된다.
근데 이제 이진 세마포일 때하고 이제 이진이 아닐 때하고는 좀 다른데 네, 설명을 조금씩 보면서 갈게요. 네. 세마포는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카운팅 세마포가 있고요. 바이너리 세마포가 있어요. 카운팅 세마포는 방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는 애들. 방이 뭐 5개, 6개. 그러면 예, 5개나 6개. 5개가 있다. 그럼 5개의 프로세스가 들어갈 공간이 있는 거예요. 바이너리 세마포는 0과 1이에요. 0과 1. 그래서 이걸 뮤텍스라고 불러. 보통 뮤텍스라고 많이. 바이너리 세마포는 뮤텍스라고 많이 불러요. 그래서 뮤텍스라는 세마포 이름으로 딱 명시가 됐다. 그럼 얘는 무조건 바이너리예요. 예, 0이냐 1이냐 딱 한 놈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P1이 실행된 P1하고 P2 프로세스가 있는데 S2가 실행되기 전에 반드시 S1이 실행돼야 되는데요. S2가 실행되기 전에 S1이 실행돼야 돼요. 자, 이 얘기는 S1, P1이 실행되고 P2가 실행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쵸?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P2를 만약에 먼저 실행한다고 보세요. P2. 자, P2를 먼저 실행하게 되면 wait 합니다. 지금 여기 이제 싱크 이걸 좀 해봤는데 이 싱크가 약간 좀 네. 변수가 조금 해석이 안 되네요. 네, 이진 세마포로 초기 값을 0이냐 1이냐를 줘도 이게 지금 해석이 잘 안 되는데 그냥 개념적으로 보시면 자, P2가 먼저 실행될 때 자, 실행 순서가 P2 다음에 P1일 때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P2가 먼저 실행되면 들어왔어요. wait sync 해서 여기서 대기하게 됩니다. 싱크 변수 때문에 대기하게 돼요. 그러면 실제 세마포에서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블럭돼요. 물론 이제 저 싱크 변수에 의해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 조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못 들어가도록 싱크를 세팅하는 거죠. 자, 그래서 대기하고 있다가 시그널이 외쳐지면 자, 이 시그널 변수는 아까 이런 연산자가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 자, 대기하는 애가 있으면 블럭돼서 대기하는 애가 있으면 변수 값을 건드리지 않고 대기하는 애가 있으면 이 블럭된 애를 깨워서 들여보냅니다. 그게 시그널이에요. 그러고 보면 자, S1을 실행한 후에 와서 시그널을 외치죠. 그러면 P2가 자고 있다가 시그널이야 일어나. 일어나서 다음 줄부터 실행을 해요. 그럼 어디를 실행하게 돼요? S2를 실행하게 되죠. 그래서 S1이 끝나면 S2로 자연스럽게 실행 순서가 이렇게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이건 뒤쪽 설명하면서 혹시 매치가 되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비지 웨이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세마포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색깔이 칠해져 있어서. 네. 그래서 지금 요게 세마포 지금 실제로 구현되는 세마포하고 시그널의 실제 구현 코드예요. 보면 weight는 하나 감소시키고 0보다 작으면 리스트에 추가하고 블럭 시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는 시그널은 하나 증가시키고 0보다 하나 증가시켰는데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리스트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스트에서 하나 가져와서 웨이크업 한다. 자, 요 코드를 가지고 좀 전에 이걸 해결하면 네, 좀 전에 이걸 해결하면 자, 싱크의 초기값이 0이에요. 0이면 자, weight 하면 빼기 1 하니까 마이너스 1이 되죠. 0보다 작아.
0보다 작으니까 프로세스가 여기서 뭐가 되냐면 블럭이 돼버려요. P2 다음에 P1이 실행될 때 얘기예요. 자, 그럼 P1이 실행됐어요. 그럼 S1을 실행했죠? S1 실행하고 시그널 싱크를 해요. 시그널 싱크하니까 값을 하나 증가시켜. 값을 증가시켰는데 0이죠.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뭐 한다 그랬어요? 리스트에서 하나 뽑아와서 웨이크업 한다 그랬죠? 누가 웨이크업 돼요? P2가 웨이크업 돼요. P2가 야 일어나 그랬더니 일어나서 하는 게 뭐예요? S2를 실행하죠. 그래서 S2가 실행돼요. 그래서 얘는 싱크의 초기값이 0이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싱크의 초기값이 1이다. 자, 싱크 초기값이 1이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웨이트 했어요. 웨이트 했어. 그러면 싱크를 하나 빼죠. 그러면 0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게요? 들어갑니다. 언제 블록돼? 0보다 작을 때 블록됩니다. 보시면 0보다 작으면 블록되죠. 0보다 작지 않죠. 0이니까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자, 요 변수는 들어갈 수 있는 방의 개수, 들어갈 수 있는 방의 개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연산을 기억해야 돼요. 이 연산. 자, 하나 감소하고 값을 하나 감소시키고 0보다 작으면 블럭. 왜 0보다 작으면 블럭이냐면 초기값이 1일 때 하나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자, 0 감소시켰어요. 하나 감소시켰더니 0이 됐죠. 그렇죠? 이때 블럭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걔는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0보다 작을 때는 블럭이고요. 카운팅 세마포도 마찬가지예요. 감소했는데 0보다 작지 않으면 다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는 거고 0보다 작을 때만 블럭됩니다. 자, 시그널은 하나 증가, 변수 값을 하나 증가시키고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증가시켰는데도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블럭되어 있는 애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뭐 예를 들면 자, 뮤텍스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뮤텍스라는 변수가 1이야. 얘는 이진 세마포라고 그랬죠. 0 아니면 1이에요. 1이야. 몇 개 들어갈 수 있어? 하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자, P0, P1, P2, P3가 모두 자, 웨이트 뮤텍스를 한번 외쳤다고 해보세요. 그럼 P0가 외쳤어요. 첫 프로세스죠. 얘가 1이 뭐가 돼요? 네, 뮤텍스는 0이 되죠. 그리고 들어갑니다. 진입. 왜? S 밸류가 0보다 작지 않죠. 얘는 진입합니다. P1이 들어왔어요. P1이 들어와서 S 값을 마이너스 1하니까 빼기 1이 됩니다. 음수 1이 되죠. 0보다 작으니까 블럭되죠. P1은 블럭돼요. P2가 들어왔어요. P2가 들어와서 또 빼기 1하죠. 마이너스 2가 돼요. 얘도 뭐 돼요? 블럭돼요. 자, P3가 들어왔어요. 마이너스 1이에요. 얘도 뭐 돼요? 블럭돼요. 자, 그 다음에 P0가 끝나고 시그널을 외칩니다. 시그널 뮤텍스를 외쳐요. 그랬더니 값을 하나 증가시키려. 현재 뮤텍스 값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에요. 하나 증가시키니까 마이너스 2가 돼요. 0보다 작죠. 뭐해? 프로세스 하나를 리스트에서 갖고 와서 깨운다. 1, 2, 3 중에 누굴 먼저 깨우냐? 아니에요. 리스트에 있는 애, 제일 앞에 있는 애 P1을 깨웁니다. 그래서 P1이 웨이크업 되죠. 자, 그 다음에 P1이 다 끝나고 나가면서 시그널을 외쳤어요. 뭐가 되고? 마이너스 1이 되고 P2가 깨어나고, 그죠? P2가 끝나고 시그널을 외치니까 0이 되고 P3가 깨어나죠. P3가 끝나고 시그널을 외쳤어요. 얼마가 돼? 1이 됩니다. 1이 되는데 증가돼서 1이 됐어요. S 밸류가 0보다 작거나 같지 않죠. 그러니까 그냥 나가요. 그래서 뮤텍스 값이 1이 되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셔야 세마포를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예제를 안 써놨네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세마포도 데드락이 걸릴 수 있어요. 보세요.
자, S하고 Q가 값이 1이야. S도 1, Q도 1. 자, 웨이트 S 외쳤어요? S는 0이 됐죠? 그 동시에 얘도 웨이트 Q를 외쳤어요. 그럼 Q도 0이 되죠? S도 0, Q도 0. 그 다음에 얘가 다시 웨이트 Q를 했더니 Q가 마이너스 1이 돼버려요. 얘는 뭐예요, 여기서? 대기. 그죠? 근데 P1이 여기서 웨이트 S를 냈어요. S 값이 어떻게 돼요, 이제? 마이너스 1이 되죠. 이렇게. 이렇게. 그럼 서로 이제 여기서 기다리는 겁니다. 골 때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같은 곳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 있으면 안 돼요. 바뀌어 있으면 이런 사고가 터집니다. 네,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 스타베이션 같은 경우는 프로세스가 자고 있는데 이거 뭐 네, 제 강의가 기본서에 처음은 아니실 거예요. 기본서를 보셨고 제 강의를 듣는 거죠. 리더 라이터가 있죠. 네, 리더하고 라이터가 있어요. 라이터가 들어가면 리더가 못 들어가죠. 근데 리더는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라이터가 안 들어갔을 때 리더가 여러 개가 막 진입하면 라이터는 대기합니다. 여기서. 그죠? 근데 리더가 계속 들어와. 그럼 라이터는 이거 스타베이션이에요. 기하 현상. 못 들어가는 거예요. 리더가 다 끝날 때까지. 근데 이거 계속 들어와요. 그러면 라이터가 스타베이션. 기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자, 프로퍼티 인버전은 뭐 여기 네, 여기 이제 이건 넘어가고요. 여기 이제 클래시컬 프로블럼 해가지고 이제 버퍼 문제, 리더 라이터 문제, 그 다음에 식사하는 철학자 문제가 있어요. 자, 버퍼 문제가 먼저 있어요. 버퍼 문제는 생산자하고 소비자가 있죠. 생산자하고 소비자가 있고요. 네, 이진 세마포. 이진 세마포는 한 놈밖에 못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왜? 변수값이 0 아니면 1이기 때문에 한 놈밖에 못 들어가요. 방이 하나잖아요. 얘는 카운팅이에요. 얘도 카운팅이에요. 예, 값이 n까지 증가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풀은 초기값이 0입니다. 풀은 자, 생산자가 외치는 거예요. 생산자가 위에는 없어요. 생산자가 시그널을 외칩니다. 시그널 풀을 외치는데 풀은 시그널 풀 외칠 때마다 풀 값이 어떻게 돼요? 시그널이니까 플러스 플러스 되죠. 생산자니까 값을 증가시켜줘요. 그래서 생산자 입장에서는 생산된 아이템의 개수예요. 아이템의 개수. 그러니까 생산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템은 생산해서 집어넣으니까 증가돼야 되고요. 아이템이 들어가니까 공간은 어떻게 돼야 돼? 넣을 수 있는 공간은 감소하죠. empty는 감소하게 돼요. 그래서 empty에 있어서는 weight를 외치고요. 풀에 있어서는 시그널을 외쳐요. 그렇죠? 이 소비자는 반대가 됐죠. 소비자는 아이템이 어떻게 돼요? 감소하고요. 공간,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은 증가하죠. 그래서 얘는 반대로 아이템에 대해서는 뭘 해요? weight를 외쳐요. 빼야 되니까. 그래서 weight 풀을 외쳐요. 그 다음에 empty에 대해서는 뭘 해야겠어요? 시그널을 하죠. 시그널 empty. 그죠? 그 다음에 두 개의 같은 변수를 쓰는 여기 뮤텍스가 있습니다. 뮤텍스. 여기 뮤텍스. 뮤텍스는 이진 세마포라 그랬어요. 자, 공간이 5개라고 한번 해봅시다. 5개. 그 empty가 5개요. 공간이 5개니까요. 자, 그럼 생산자 입장에서 생산자가 먼저 들어와요. weight empty. empty가 얼마가 돼요? 4가 됩니다. weight mutex. mutek스가 얼마가 돼요? 0이 돼요. 초기값이 1이니까. 생산해서 버퍼에 넣었어요. 그 다음에 시그널 뮤텍스 외니까 뮤텍스가 다시 1이 돼요. 다른 놈이 또 들어올 수 있어. 그 다음에 시그널 풀 했어요. 풀이 초기값이 0인데 하나 증가돼서 1이 되네요. 자, 아이템이 한 개 늘었습니다. 1이에요. 이 얘기예요.
자, 왜 생산자는 wait empty를 먼저 할까요? 생산자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게 데이터를 집어넣을 공간이 있는가를 봐야죠. 그죠? empty가 0이면 집어넣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empty의 지금 현재 값이 0이야. 근데 내가 생산하고 싶어요. 들어왔어. wait empty 하니까 이게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나는 뭐 해요? 여기서 블럭 생산을 못하고 블럭 되는 거예요. 그죠? 공간이 없는데 생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wait empty가 먼저 오는 겁니다. 자, 소비자 입장에서는 wait 풀이 먼저 와요. 왜? 이거 풀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템의 개수라고 그랬죠. 내가 아이템을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아이템이 0이야. 없어. 가져갈 수 없겠죠. 오자마자 웨이트 풀 했더니 마이너스 1이 돼버려. 나 뭐 해? 블럭. 그쵸? 자, 컨슈머가 먼저 왔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서 기다려요. 마이너스 1 돼서 웨이트 풀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생산자가 쫙 생산하고 시그널 풀을 외쳐요. 풀 외쳤는데 풀을 플러스 플러스 하고 보니까 값이 얼마야? 0이에요. 대기하는 놈이 있구나. 걔를 깨우죠. 그러면 얘가 들어가서 소비합니다. 쭈리리릭 소비하고 시그널 empty를 합니다. empty 값이 어떻게 돼? 감소하죠. 감소. 아니, 시그널이니까 증가하죠. 증가돼서 공간이 하나 더 있다는 걸 알려주게 되죠. 그러면 여기 대기하고 있던 애가 야 공간이 생겼대 들어가자 이러면서 또 들어가겠죠. 네, 뭐 꼭 이렇게가 아니어도 자 공간이 5개 중에 2개가 찼어요. 5개 중에 2개가 들어있으면 자 생산자도 들어갈 수 있죠. 공간이 있으니까 들어갈 수 있고 소비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아이템이 있으니까요. 둘 다 들어왔는데 자 웨이트 뮤텍스는 이진 세마포라 그랬어요. 이진 웨이트 뮤텍스는 0이냐 1이냐 둘 중에 하나죠. 자 두 놈 중에 먼저 들어간 놈, 자 컨슈머가 먼저 들어갔다. 그러면 뮤텍스 값이 얼마가 돼요? 1이었는데 들어가니까 0이 돼요. 그죠? 마이너스 1하니까. 자 컨슈머가 처리하고 있어. 이 상태에서 프로듀서가 들어왔어요. 현재 값이 얼마? 0. 근데 내가 웨이트 하니까 얼마가 돼? 마이너스 1. 나는 뭐 해? 블럭 되죠? 그리고 소비자가 쫙 소비하고 시그널 뮤텍스 외치고 나가면서 내가 깨어나서 생산하기 시작하죠. 좀 어렵나요? 네. 이게 뮤텍스의 기본 개념이 딱 그림이 안 그려지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방의 개수를 카운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들어갈 수 있는 방의 개수를 카운팅하는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료구조나 알고리즘이나 OS나 이런 코드가 나왔을 때는 항상 코드에다가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을 하셔야 이해도 빠르고요, 정확하고요, 실수하지 않습니다. 풀, empty 그냥 이렇게 해놓고 계산하시면 조금 어려워요. 네, 요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네, 일단 네, 이진 세마포가 뭐냐? 이진 세마포가 뭐냐? 이걸 정확히 이해하셔야 되고요. 이진 세마포는 방에 1개예요. 방 1개. 그러니까 오로지 한 놈밖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 생산자나 소비자가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여기도 뮤텍스, 여기도 뮤텍스. 물론 이쪽은 생산하는 공간이고 이쪽은 소비하는 공간이지만 같은 변수로 묶여 있기 때문에 얘가 들어갈 때 얘는 못 들어가요. 왜? 이 변수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방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 다음에 컨슈머가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처리하고 있으면 생산자가 못 들어가요. 왜? 뮤텍스 변수가 0보다 작아지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렇게 해서
생산하고 소비하고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변수는 그래서 0보다 크면 자, 세마포 변수는 0보다 크면 진입이 가능하다.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진입이 불가능하다. 처음 시작할 때요. 처음 시작할 때. 근데 이제 언제 진입이 가능해지냐? 블럭된 상태에서는 진입이 가능합니다. 내가 블럭돼 있어요. 그럼 시그널에 의해서 내가 깨워져서 들어가기 때문에 진입이 가능해지겠죠? 네. 이 개념을 잘 기억하고 계시고 초기치, 초기 값에서는 그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리더라이터 문제죠. 리더라이터는 여기 리더는 only read dataset, 데이터나 perform any update. 어떤 값도 변경시키지 않고 read 연산만 하는 거고요. write는 read write를 다 한다. 멀티플 리더가 동시에 읽을 수 있다. writer는 오로지 하나만 들어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드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쪽이 라이터, 왼쪽이 라이터고요. 오른쪽이 리더입니다. 자, 여기 세마포도 보시면 RW 뮤텍스 초기치가 0이에요. 뮤텍스니까 이진이죠. 이진 세마포라서 0이냐 1이냐. 자, 세마포 뮤텍스도 이니셜 0, 1, 0이냐 1이냐. 그러니까 리더 카운터는 초기치가 0이에요. 카운터니까 증가하겠죠. 얘는 세마포 변수가 아니고 카운팅 변수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웨이트 뮤텍스가 어디까지 묶여있나 한번 보세요. 이렇게 묶여있고 여기도 이렇게 묶여있죠. 자, 이 리드 카운트를 하는 이 영역은 한 놈밖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한 놈밖에. 자, 근데 봅시다. 리더가 먼저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뮤텍스. 자, 뮤텍스 하고 리드 카운트를 증가합니다. 리드 카운트 0이었는데 1이 돼요. 자, 리드 카운트가 1이면 이거 무슨 의미예요? 첫 번째 리더라면 그 얘기죠. 첫 번째 리더라면 웨이트 RW 뮤텍스. 웨이트 RW 뮤텍스가 하는 일은 write를 금지하거나 리더 입장에서는 write를 금지하는 거예요. 라이터 입장에서는 뭘까요? 리드 금지예요. 서로 다릅니다. 하여튼 이 밑을 못 지나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가 웨이트 RW 뮤텍스를 외쳐서 RW 뮤텍스가 0이 돼버리면 그러고 나서 얘는 들어가서 리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라이터가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라이터가 들어왔어. RW 텍스트를 외쳤더니 RW 값이 0에서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돼요. 나는 여기서 뭐 돼? 블럭 되죠. 못 들어가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리더가 또 들어옵니다. 리더가 또 들어와요. 그럼 리드 카운트가 증가합니다. 2, 3, 4 증가하는데 리드 카운트가 1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를 실행하지 않아요. 실행하지 않고 갑니다. 근데 지금 요 영역도 몇 명만 들어올 수 있어요? 오로지 한 놈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들어왔다. 여기를 동시에 실행하는 게 아니고요. 한 놈씩 순서대로 실행합니다. 한 놈 끝나면 시그널 뮤텍스 외칠 때 3번이 들어오고 3번이 시그널 뮤텍스 외칠 때 4번 들어오고 외칠 때 5번 들어오고 6번, 7번, 8번, 9번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쭉 리딩을 해요. 1, 2, 3, 4, 5, 6, 7, 8, 9 자, 9번까지 하고 끝낸다고 가보세요. 1번이 끝내고 여기 실행하고 가겠죠? 그럼 2번, 3번, 4번, 5번 왜? 여기 뮤텍스가 있으니까 둘이 못 들어가요. 다 기다리고 있어요. 끝났어도 여기 리딩 작업이 끝났어도 여기 대기하겠죠. 리스트로 쭉 대기하다가 8번이 리드 카운트 빼기 하고 가서 리드 카운트가 1이 됐어요. 그러고 나갔어요. 그 다음 9번이 들어오겠죠. 9번이 리드 카운트 빼기 했더니 얼마가 돼? 0이 되네요. 리드 카운트가 0이니
그러면 시그널 RW 뮤텍스를 하고 나갑니다. 시그널 했더니 얘가 1이 되죠. 아니 마이너스 1이니까 0이 되네요. 0이 되니까 0이 되면서 하는 일이 뭐예요? 여기 블록되어 있는 얘를 깨우죠. 깨우면 얘가 들어와서 뭐 해? 라이팅 작업을 합니다. 라이팅 작업이 겁나 오래 걸린다고 보세요. 자, 라이팅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때 리더가 또 들어와요. 리더가 들어와서 뮤텍스 하고 리드 카운트 증가 했더니 1이 됐어요. 리드가 1이면 RW 뮤텍스를 외치죠. 그런데 현재 RW 뮤텍스 값이 얼마야? 0이에요. 0이니까 나는 웨이트 RW 하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 난 여기서 뭐 돼요? 블럭 됩니다. 그죠? 블록들 난 여기서 대기하고 있어. 그런데 라이터 작업이 계속 되고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리더가 또 들어옵니다.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디서 대기해? 여기서 대기하죠. 뮤텍스. 얘가 0이었는데 두 번째가 들어왔어요. 마이너스 1 되죠. 또 들어와요. 마이너스 2 되고 또 들어와요. 마이너스 3 되고 또 들어와요. 마이너스 4 되고 전부 다 여기서 뭐해? 블록돼서 대기하죠. 그러고 있다가 라이터가 작업이 딱 끝나고 시그널 RW 뮤텍스하고 나갑니다. 시그널 RW 했더니 이제 내가 깨어나죠. 여기 리더 여기에서 자고 있던 애가 깨어나요. 0이 되니까 깨어나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시그널 뮤텍스 하니까 뮤텍스에서 자고 있던 애들을 깨워서 들어보내죠. 그럼 리드 카운트가 증가하면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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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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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옵니다. 그래서 슈슉 리딩하고 또 아까 같은 과정을 쭉쭉쭉쭉쭉 반복하면서 마지막 놈이 나갈 때 리드 카운트가 0이 되면서 제일 마지막 놈이 뭘 해요? 시그널 RW 뮤텍스를 외치고 나가면서 RW 값을 다시 뭘로 만들고 RW 값을 마지막 1로 딱 만들고 나가죠. 이게 리더라이트 문제입니다. 리더라이트 문제는 그래서 라이터는 오로지 한 놈만 들어갈 수 있고 리더는 많이 들어갈 수 있다. 리더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얘가 들어가 있는 동안 라이터가 못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라이터를 막아주는 게 누구야? 리더 입장에서 여기. 그죠? 라이트를 할 때 리더를 막는 것도 누구? 요거. 그래서 RW 뮤텍스잖아. 같은 변수예요. 같은 변수. 자,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걸 정확히 기억하셔야 이게 생뚱맞게 시험이 뭐 이렇게 밑줄 여기 칠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 치거나 여기 시그널에 치거나 뭐 이렇게 칠 수도 있고 이건 뭐 밑줄만 쳐놓으면 순서 틀리면 다 틀리는 거니까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뮤텍스를 정확히 갖다 꽂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식사하는 철학자 문제죠. 식사하는 철학자는 자, 얘가 0번 1번 2번 3번 4번 네, 젓가락도 왼쪽 오른쪽 2번 3번 4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거 하니까 뭐 그런 얘기 해요. 왜 남이 먹는 젓가락을 같이 먹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죠? 맞습니다. 되게 멍청한 문제죠. 근데 이제 OS랑 엮어서 내려다 보니까 이렇게 낸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0번이에요. 젓가락도 찹스틱 0번과 플러스 1번. 왼쪽 잡고 오른쪽 잡고. 그죠? 근데 4개의 프로세스, 5개의 프로세스가 짱 들어와서 전부 다 웨이트를 외쳐버리면 나는 이쪽 잡았어요. 이쪽 잡았는데 1번도 이쪽 잡고 2번도 여기 잡고 3번도 여기 잡고 4번도 여기 잡았어요. 그 다음 걸 빵 들어갔더니 오른쪽을 잡을 수가 없죠. 오른쪽을 잡을 수가 없어서 아무도 못 먹어요. 그죠? 아무도 못 먹고 아무도 젓가락을 내려놓지 않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식사하는 철학자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돼요? 4명만 앉으면 돼요. 5자리인데 4번을 지웁니다. 야, 한 공간은 남겨라. 이러면 3번은 0번, 1번, 2번은 젓가락을 왼쪽밖에 못 잡지만 3번 같은 경우는 왼쪽을 잡고 오른쪽을 잡을 수 있죠. 오른쪽을 잡아서 먹습니다. 먹고 젓가락을 내려놔요. 시그널 해서 젓가락을 내려놓죠. 시그널 자 3번에 젓가락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았다 치면 시그널 찹스틱 3번이 외쳐지죠. 그럼 2번 입장에서는 2번과 3번을 불렀는데 여기서 멈춰진 거잖아요. 2번이. 근데 시그널 여기 3번 철학자가 시그널 3번을 외치면서 시그널 3번을 외치면서 3번 젓가락이 깨어나서 2, 3번을 들고 2번 철학자가 먹죠. 그죠? 2번 철학자가 다 먹고 나면 2번 철학자도 시그널 2번, 시그널 3번을 외치죠. 그럼 1번 철학자는 1번을 잡고 2번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가 시그널 2번이 외쳐지니까 2번에서 2번이 먹었던 젓가락을 가지고 또 음식을 먹죠. 그리고 또 먹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좀 치사하게 되면 식사 순서를 적어봐라. 4명이 앉았을 때 식사 순서를 적어봐라.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이해했느냐 이해하지 못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려면 디테일하게 물어보면 돼요. 그냥 누구든지 적당하게는 할 수 있습니다. 문제풀이를 적당하게 할 수 있지만 디테일하게 물어보면 확실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아니 뭐 해결법이 없네. 네, 여기 나왔나요? 안 읽어봤어요? 자, 해결법 첫째는 4명만 앉는다. 이것만 암기하면 안 되고요. 4명만 앉았을 때 왜 해결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아셨죠? 2번은 다들 왼쪽 오른쪽 잡죠? 왼쪽 오른쪽 잡는데 한 놈은 오른쪽 왼쪽을 잡게 한다. 이렇게 하면 자 0, 1, 2, 3, 4 자, 이렇게 됐을 때 0번이 왼쪽, 얘 왼쪽, 얘도 왼쪽, 3번이 왼쪽 잡았죠? 자, 4번도 왼쪽을 잡아야 되는데 4번은 오른쪽을 먼저 잡게 해요. 그러면 얘가 0번이 가져갔잖아 이거. 그러니까 4번은 못 잡으니까 여기서 대기하죠. 대기하는 동안 3번은 요거 잡아서 먹겠죠. 그럼 아까처럼 또 먹고 놓고, 그럼 2번이 먹고 놓고, 1번이 먹고 놓고, 0번이 먹고 놓으면 4번이 먹을 수 있죠. 그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지금 2번을 조금 계산하면 짝수에 앉은 놈은 왼쪽 오른쪽, 레프트 라이트, 홀수에 앉은 놈은 라이트 레프트.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짝수에 앉은 놈, 짝수 얘하고 얘죠. 얘는 레프트를 먼저 잡아요. 레프트 잡고, 홀수에 앉은 놈은 라이트를 먼저 잡아요. 그럼 홀수, 아이고 참, 얘도 짝수네요. 4번도 짝수니까 4번도 레프트를 먼저 잡습니다. 그럼 4번 레프트를 잡았어요. 자, 그 다음에 홀수는 라이트를 먼저 잡아요. 잡으려고 그랬더니 이미 갖고 있죠. 라이트 잡으려고 그랬더니 갖고 있죠. 이렇다 보니까 2번도 이 젓가락을 먹을 수 있고요. 얘도 이 젓가락을 먹을 수 있죠. 그래서 0번하고 2번이 먼저 먹습니다. 4번 너는 대기. 그래 다 먹고 나면 1번, 3번, 4번이 먹겠죠. 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1번 해결법하고 2번 해결법이 가장 많이 일반적이에요. 4명만 앉거나 마지막 사람은
잡는 순서를 다 왼쪽 오른쪽 잡는데 얘만 오른쪽 왼쪽을 잡게 한다. 이렇게도 해결이 되고요. 또는 뭐 짝수 홀수 나눠서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이러면 해결이 됩니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다른 문제들도 많이 있어요. 뭐 버퍼 문제 뭐 이렇게 제가 이거 만든 자료를 보면서 잘 만들었구나. 진짜. 네.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거를 워드로 쳐서 이걸 만들었으니. 여기 나와 있는 문제는 저한테 지금 이 PPT 말고요. 제가 올려놓은 자료에 있어요. 동기화 뭐 해가지고 그냥 여러분이 이건 분석을 해보시고 저한테 문제를 풀어달라고는 하지 말아주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오래돼서. 근데 이제 뭐 터널 문제나 이거 송광진 거에서 갖고 온 문제인데 터널 문제나 모니터 뭐 이런 거 뭐 많이 있어요. 네. 한글 발효된 거 보시고 모니터는 이제 세마포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세마포가 아까 배치를 잘못했을 때 데드락이 걸릴 수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모니터를 사용한다. 근데 모니터는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이 없고 언급이 된 적이 없어요. 이제 노량진 학원 강사들이 모니터를 뭐 이렇게 하긴 하지만 이게 시험에 나올 거냐? 안 나온다고 봅니다. 네, 안 나온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대학에서 아마 모니터 수업을 거의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얘는 이제 변수를 써서 이제 세마포 변수처럼 이렇게 변수를 만들고 x.weight, x.signal 이렇게 해서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은데 이렇게 한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셀프 i 이제 i 번째 프로세스가 weight 이러면 y 번째 프로세스를 누군가 다 먹고 나면 시그널 이렇게 외쳐서 깨어나게 해주는 뭐 그런 거예요. 네, 이거는 다음에 혹시 필요하게 되면 하는데,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모니터. 그래서 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예전에. 있었는데, 그냥 실행하면 되고, 크게 뭐 의미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이거 오래돼서 못 풀겠더라고요. 뒤쪽은, 네, 이거 이제 OS에 따른 싱크를 어떻게 지금 이 세마포나 이런 거 어떻게 하는지 뭐 좀 나온 건데 다 넘어가시면 되고요. 네. 모니터는 혹시 필요하면 할 텐데 이건 제가 좀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때도 문제를 많이 풀긴 했지만 네, 정확히 제가 지금 설명을 못 하겠어요. 이거는 그때도 제 이해를 잘 못했었나 봐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번역본이 없었어요. 그래서 원서 가지고 공부했는데 대학 학부 때 쓰던 책을 가지고 공부해서 원서만 있어가지고 저는 사실 이 막 한계 대기, 바쁜 대기 막 이런 게 익숙하지 않아요. 네, 용어가 그냥 막 원서 용어를 쓰다 보니까 저는 하여튼 뭐 배운 대로 노는 거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식사는 철학적 문제까지 보시면 되고요. 뭐 송광진 거 보면 터널 문제도 있고 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해석을 어지간한 건 해설을 달아놨거든요. 달아놨으니까 네 보세요. 보시고 모니터 문제 제가 해설을 보면 여기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웨이트는 프로세스를 대기시키는데요. 무조건 대기하는 거예요. 웨이트는 무조건 대기야. 그냥 언제 오냐면 x.점 시그널이 올 때까지 그냥 무조건 대기하는 거예요. 막 숫자를 세 가지고 대기했다 안 했다 이게 아니고 x.점 웨이트 그럼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무조건. 그 다음에 시그널 같은 경우는 대기하는 애가 있으면 무조건 움직일 수 있게 해줘요.
그런데 대기하는 애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예, 이게 모니터의 핵심이에요. 웨이트는 무조건 대기한다. 시그널은 대기하는 놈이 있으면 무조건 깨우고, 대기하는 애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한다. 뭐 값을 증가하거나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대기한다, 깨운다. 요거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세마포는 네, 저는 다 이해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제 설명을 듣고 여러분이 여기 완전히 이해가 되실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혹시 이해가 잘 안 되시면 뭐 유튜브나 카페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좀 더 다른 문제들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5장 세마포 중요합니다. 네, 제가 페이지를 몰라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네, 세마포 중요하니까 세마포 놓치지 마시고요. 꼭 공부를 정확하게 하시면 좋겠네요.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